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사무실 옆에 있는 슈퍼마켓, 요즘은 이제 슈퍼마켓이 많이 이제 사라졌죠. 24시간 이제 편의점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거기서 꾸준히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신 아주머니 계신데,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마흔한 살이니까 좀 젊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이 이것저것 많이 이제 해봤다고. 직장도 다니고, 또 장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친정을 먹여 살린 거죠. 쉽게 설명드려서. 그러니까 친정에 아버지, 엄마는 계시는데,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장 역할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뭘 좀 시작했는데, 이제 평상시에 딸의 도움으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뭐 의욕을 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뭐 조금씩 일을 했는데, 딸이 이제 딸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 뭐 돈을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조금만 더 뭐 장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아무나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어떤 나름대로 본인들의 그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작은 거지만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지 뭔가 돈을 모으는 건데, 무조건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게 하다 이제 접어버리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집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접었나 봐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집에.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친정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돈을 부모님이 봉양을 할 수 있게끔 돈을 이렇게 보냈는데, 결혼 나가라니까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보내긴 보내는데 항상 찝찝하고 또 마음에도 안 들고, 또 시댁에서 말이 많죠. 시집 와가지고 친정이 아니고 시집살이 하는데 시어머니 잔소리도 많고 죄가 많다는 거. 여자한테 죄는 아버지도 되지만 시어머니도 돼요. 어머니 이제 죄가 강하다는 거는 시어머니 간섭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주에 죄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럼 우리가 돈이 좀 많다고 그러죠. 식상이 발달되고 하면은. 근데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생 쉬는 날도 없이, 그죠? 평생 쉼 없이 이렇게 그래야지 그나마 돈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여행이라든가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하는 말로 죽거나 사나 가게에 매달려서 그 돈을 벌어야 그나마 조금 쌓여가지고, 왜 내가 돈 벌어서 쓸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내 노력이 있는 그 결실이 그대로 다 돈으로 이렇게 환산되다 보니까 그 돈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여유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쉬는 어떤 휴식, 여행 이런 거 꼼짝 한 번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사람은 돈을 유산을 받고 뭐 이렇게 큰 적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거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구두쇠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죄가 많다는 거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좀 이래저래 마음적으로 편치를 않아가지고, 내가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뚜렷하게 해결책은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40살이니까 이제 한 60대 이제 후반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이게 항상 마음이 쓰이니까 지금 현재 하는 일조차도 어떻게 돼요? 자꾸 친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돈은 벌지 못하고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는 그냥 친정이 망했다고 써놨는데, 사실 망할 것도 없는 거지. 뭐 시작할 때 뭐 돈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 생활의 어떤 한 편으로 그거를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서
부모님이 둘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요즘에 또 특히 조그만 데서 뭐 그 어설프게 이렇게 구색 갖추지 않고 하는 거는 장사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뭔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벌린 건데, 이제 그거는 뭐 그거마저 어떻게 돼요? 다 정리해보고 나니까 정말 한푼 어디 돈 들 데가 없죠. 물론 기초연금 몇 푼으로 들어오겠지만 그 굉장히 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지금 효녀 딸내미가 친정 아버지 엄마를 이제 걱정하는 의미에서 본인 사주는 어떻게 좀 잘 돈을 좀 벌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좀 봐달라고 하는데, 뭐 지금 그 정도면 잘 살으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을 좀 꾹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834강. 결혼 후 친정이왕의 가슴 아픈 딸의 사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갑자, 정묘, 경술, 을유시에 태어났어요. 여기서 지금 이 특징적인 거는 이 사주가 우리가 이론상으로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분류할 때 이 사주는 이제 신약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요거 일간이 경금이 있죠. 나와 똑같은 여기 금이 있죠. 그게 금이 강하긴 해요. 지지에서 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인성이 있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상황으로 보면은 토하고 금이 세자, 수, 목, 화, 요거는 식상, 재성, 관성 이게 5글자잖아.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건 약한 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주가 이 여자가 주인공이 이렇게 정말 생활력 강하게 이렇게 그동안 돈 벌었던 건 이 경술 때문에 경술. 우리가 이제 괴강이라고 그러죠. 괴강은 북두칠성의 그 앞에, 북두칠성의 앞에 있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이죠. 여기 우두머리. 자, 우두머리의 별. 그러니까 이 괴강은 강력한 어떤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괴강 힘이. 그래서 이 괴강이 발달된 사람은 여자 같은 경우는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남편이죠, 정관이. 그런데 이 정관이 힘이 없죠, 여기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을 받는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지금 여기 수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화가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강하게 가장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이 여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은 결혼 전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친정, 그 생활을 다 거의 가장 역할을 다 했잖아.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의 일을 이제 가장을 맡는 거야, 시장이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는 이 굉장히 강력하고 맹렬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신약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괴강백호가 있는 사람들 혹은 간여지동 그런 사람들이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기질이 강해. 우리가 보통 키도 작고 빼짝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깡 기질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 기질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는 재성, 재가자, 편재가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정재가 이렇게 두 개 힘을 받고 있죠. 지지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재성 혼잡이 되면은 원래 재성은 뭐 혼자 이런 말보다는 정재든 편재든 재는 나한테 어떻게 돼? 돈이 되지만 내가 또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는 또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재가성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요, 아주 현실적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딱 판단해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돈 쓸 시간도 없지만 그걸 구두쇠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하는 사람들 있죠.
어찌 보면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죠. 만날 때마다 돈과 연결된 얘기만 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근데 이런 사주 구조는 이렇게 된 구조는요. 그렇게 자 긍정적으로 좀 더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뭘 상상해서 뭘 만들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계획서만 아주 멋지게 뭘 써가지고 개업을 할 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딱 보면 어떤 이렇게 현실적인 이 재가 많은 사람들, 현실 인지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계획서 크게 쓸 필요도 없어요. 경험으로 이렇게 느껴봤을 때, 아, 그건 아니다 싶으면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걸 자꾸 미화시켜서 긍정적으로 뭘 멋지게 꾸며가지고, 누가 봤을 때, 뭘 하는데, 정말, 큰 가게를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실속 없는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친정을 살렸고, 그 다음에 또 시댁에 와서 시집도 살리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은 고달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는 평생 쉴 틈 없이 그걸 사는 거야, 이렇게. 한 번도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행복한 시간을 가져왔다, 그런 틈이 없이 그냥 죽으나 사나 밥 먹고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농촌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일은 좀 꾸준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겨울 한철은 있잖아. 쉴 수 있는 시간.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야. 그 어찌 보면 너무 힘든 거야, 삶이. 그런데 어떻게 돼? 나한테 주어진 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주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주 구조가. 그래서 여기 이제 대운을 보면은, 요거 한난도서 보통. 자, 이 사주 특징은 한하고 조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대로 살아간 거야. 이 주인공, 41살. 여기 이 대운에서 보면은, 지금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이제 24대운부터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일러봐야 여기 이제 14대운에서 23세까지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24세, 여기 보면 또 재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식신상관, 이게 1이에요, 1. 그리고 지금 34대운에서는 34살부터 43살까지, 여기 또 있네. 자, 이 식상이. 그 다음에 식상,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비견급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때는 또 에너지가 강해지겠죠. 이때는 아마 뭔가를 조금 더 하는 일을 확장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거예요. 비견급제가 강해지니까. 53세까지는 계속해서 일이 계속 들어오죠. 이렇게. 요것도 재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 식상이 많다는 건 일거리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성혼잡이 되면 일이 많은 거야. 평생 돈 벌어야 돼. 그게 고달프죠, 이런 사람들. 돈 벌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는 거고, 본인은 돈만 벌고, 우리가 흔한 얘기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얘기하잖아. 바로 이런 경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1살이면은 굉장히 중년 여성, 중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럼 멋도 부리고 이 삶에서 이때가 항상 전성기니까 뭔가 이것저것 많은 걸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본인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재성이 많으니까 현실 인지 능력이 있다 보니까 허황된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지금 앞에 펼쳐지는 게 그 현실이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또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예 체화된 거예요, 몸에서. 힘들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금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또 이럴 땐 조심해야 돼.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게 내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럴 땐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년에 이거 화가 풀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 관이라는 거는
나중에 좀 안정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요때쯤 되면 내가 이제 뭐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정확히 이제 파악이 되면은 조금 어차피 이제 나이가 이제 쉬어야 되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큰 의미는 없는데 요때가 조심해야 돼. 이때 나이가 이제 서서히 60대로 넘어가면은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 구조에서는. 근데 지금을 보면은 30사 되면 이게 가장 힘들 때야. 이 아래역의 수가 지금 이렇게 물이 이건 식신상관데 일을 해야 되는 글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때가 지금 가장 어찌 보면 돈도 벌지만 힘이 들 때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는 그래도 일단은 나이가 먹지 않고 중년까지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내가 어떤 일을 크게 규모를 사람을 두고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관리만 하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한 거 치면은 편의점을 꾸며서 하나 이제 가게를 하는데 사람을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사람을 써서 내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힘든 거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하고 둘이 하니까 둘이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둘이 하는 가운데 여기서 누가 주인이에요? 여자가 주인이잖아. 그리고 에너지가 이 경술이란 이 신살이 있는데 이 살이 굉장히 강한 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경술 같은 이 괴강에서는 괴강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이 가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남자도 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남자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차라리 가정은 시끄럽지가 않아. 남자가 보완적으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해주고 그러면은 여자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거를 좀 시간을 가지면서 하다못해 물건을 구입하는 거마저도 여자가 다 하면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 이런 경우. 근데 문제는 뭐냐? 친정 걱정을 하는데 이건 이 사주에서 봐서는 친정을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 자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마음만 이 친정에 가 있는 거지 그게 돈으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줬던 것만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불편한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남동생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돈은 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기초연금을 뭐 받는다든지 했다는 이렇게 조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그 나름대로 뭐 사시면 되는 거죠. 뭐. 이거를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 너무 착실하게 부모님한테 그 경제적인 거를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아버지 엄마가 너무 좀 안이하게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의지할 곳이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수입이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부모들한테 너무 잘해도 그것도 또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뭘 다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자립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성이 없어진다는 거야. 자꾸 의지하니까.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보면 그걸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딸에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안 해도 한 달 지나면 꼬박꼬박 딸이 돈을 주니까 그 만약에 이제 생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미 결혼을 하셔서 이쪽에 이제 결혼 시댁 쪽에 내 나름대로 내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그쪽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속 쓰시면은 양쪽 일 다 안 돼. 몸하고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요 일이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시는 것처럼 본인 사주로서는
본인이 가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항상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리더가 돼서 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면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오히려 어설픈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정화이기 때문에 이 정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해줘요. 본인이 이 일을 본인이 일을 맡아서 하려고는 그런 것보다는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차라리 아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보조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했으면 되지 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편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돈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누가 어떤 돈을 벌든지 간에 다 돈을 많이 번 사람 그거만큼 또 내가 많이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노력한 것만큼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살고 계시는 것처럼 공짜는 없다는 거. 그렇게 하시니까 본인은 그거를 재성이 많다는 건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지금 주어진 환경을 열심히 사시면 또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친정에는 이제 일단 결혼하셨으니까 자 동생한테 미루라는 의미도 그렇지만 일단 어머님이 알아서 사실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 관심을 너무 갖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또 살아갈 수 있는 독립 나름대로 지금 정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독립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가 이제 우리 그 딸한테 이렇게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서로 생기시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60대 이제 후반쯤 되면은 그냥 좀 건강만 조심하시면 크게 돈 들어갈 일 없잖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강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전체 이렇게 오행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은 잘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주 구조가. 그리고 본인이 뭘 생각할 때 한 번 마음 먹은 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경우는 변화가 없으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자꾸 이제 친정을 생각하는 게 이게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걸 관심을 가지시면 본인 자체가 너무 바란스가 무너지면 힘들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현재 어떤 스페이스대로 일을 나가시면은 앞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시는 것도 진짜 친엄마가 간섭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성격을 알고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간섭이라든가 아니면 시부모님 뭘 자꾸 본인이 뭘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조금 이제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자꾸 나이 드시면서 이제 생각이 넓어지시면 그걸 자꾸 며느리한테 이렇게 뭘 짐 부담을 주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